오늘 대한복덕방이 임장할 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제가 논현동에 온다고 해서 이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논현동에 온 현진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산이 형의 임장 콘텐츠 대한복덕방의 진행을 맡은 박성일 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청파 효창동 편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4개월 만에 다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현동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흥의 메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동네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의 강남구 논현동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의 논현리였습니다. 원래 강남 개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논현동은 모두 논밭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언주역에서 논현동 성당까지가 바로 그 당시의 논고개였다고 합니다. 논현이라는 지명도 수많은 논밭 사이에 논고개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이 시작되며 그야말로 논현동은 논밭에서 하루아침에 강남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논현동의 입지는 그야말로 깡패입니다. 바로 위에는 신사동과 압구정동, 양옆으로는 잠원동, 반포동, 청담동, 밑으로는 삼성동과 역삼동까지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이 모든 중심에 논현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논현동은 강남의 주요 업무 중심지와 가까이 있기도 해서 술집, 노래방,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하면 많이들 유흥의 메카라고 떠올리실 것 같아요. 논현동이 강남의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논현동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었는지, 앞으로의 잠재력은 얼마만큼 되는지 저와 함께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가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서 학동이라는 그 명칭의 그 학 모양처럼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학을 닮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여기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학동공원 근처죠. 이 근처에 BTS의 숙소가 있었다고 해요. BTS 팬클럽인 아미 분들이 성지순례처럼 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대기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논현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브라이튼 N40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레미안 원베일리나 대단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좀 작은 아파트 단지예요. 총 148세대에 5개 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지고요. 여기가 뭐 청담동의 에테르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조경도 참 끝내주고 여기가 또 신기한 게 단지 앞에 바로 국제학교가 있어요. 저 국제학교가 잘 사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에 일종의 표본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살고 싶네요. 논현동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살기 좋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살기 괜찮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론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같은 곳들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논현동 이 일대가 전부 다 언덕배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블록 같은 경우에도 언덕배기가 좀 많은 편인데 다른 또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언덕배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완만한 편이에요. 브라이트 N40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신형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튼을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논현동에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았던 단지인데 브라이튼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PD님도 지금 막 논현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더 많이 다녀요. 그렇죠? 이 커피집은 무슨 뭐 궁전 같아요. 저 위에 저 주탑 보이세요? 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게 저런 양식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논현동의 또 다른 특징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이 유달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이스트,
이병헌 씨가 운영하는 BH 엔터테인먼트, 유재석 씨와 정재영 씨가 소속된 안테나 등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엔터 회사가 이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짓고 계신 건물입니다. 예전에 동산이 형이 직접 와서 촬영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가 77-5번지 그리고 77-10번지를 합쳐서 두 개의 필지였던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짓고 계신다고 해요. 200억을 들여서 현금으로 직접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가 단차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위에 땅이거든요.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평평한 땅이 있고 저 이제 바로 맞은편에는 언덕배기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언덕배기 높이차를 이용해서 하나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필지를 묶어버리면 그쪽 땅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경사가 엄청 높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찍고 계신데 여기 올라가려면 진짜 숨이 헐떡헐떡거릴 정도로 막 숨이 찰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 막 이제 붉은 벽돌 있고 막 노란 벽돌 있고 20년, 30년 된 건물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여기는 향후에 재개발 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자체가 비싸고 빌딩 값 자체가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층. 혹시 저 망사 사이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저기가 우리가 아까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로 인정받는다는 거. 여기는 논현동에서 재건축 이슈로 가장 핫한 동현 아파트입니다. 1986년에 지어져서 약 40년이 된 아파트고요. 대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적률이 174%, 건폐율이 15%로 향후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사업성도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작년 24년 10월에 재건축이 한번 자초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6개 동의 548가구를 35층, 10개 동의 905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었는데 전용 84 보유자가 동일 면적 받으면 분담금이 없지만 전용 120과 150 보유자가 동일 면적을 받으려면 1억 5천에서 5억 원까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커졌습니다. 지금 동현 아파트가 국평기준 매매가가 26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평당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의 금액인데요. 향후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에서 2억은 거뜬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26억짜리 아파트 안 같아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살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강남에서는. 낮에 온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고즈넉한 동네예요. 강남 같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용조용합니다. 단지가. 만약에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지금의 가격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갈 겁니다. 보통 이제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느낌을 보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의 그 거리뷰만 봐서는 현장들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돈이 있는데 논현동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의 아파트들 특 여기도 외제차들 천국이에요. 막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인데 포르쉐가 말이 돼. PD님 뒤에는 벤틀리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차가 아니네요. 보통 서울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보통 많이들 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170%대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적률뿐만 아니라 지가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현동이라는 동네가 강남구에서도 딱 중심부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친구들이 압구정, 신사, 반포, 잠원, 청담동, 삼성동 이런 애들이거든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얘만 못 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논현동만 이렇게 슬럼화 될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강남에서 또 예쁘게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이곳은 논현동의 대장아파트라고 하는 아크로 힐스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원래 단독 아파트 재건축을 한 그런 곳인데요. 원래 사시던 원주민분들도 굉장히 잘 사신 분들이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손을 보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바깥에서 이제 소개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얘가 2014년식입니다. 10년이 넘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곳은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촌입니다. 여기가 가장 빌라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 보시면은 뭐 신축도 많고 구축에 빨간 벽돌 같은 건물들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구축하고 신축하고의 그 전세 월세 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흥가에 종사하시는 유흥 종사자분들, 뭐 나가요 선생님분들이라든지 문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논현동이라는 곳이 문구계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도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눈썰매 타야도 될 정도의 그런 경사를 갖고 있어요. 저기도 보시면 사옥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사옥화를 해가지고 바꿀 곳이냐, 아니면은 주거지를 바꿔가지고 재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사동에서 그 사옥화 했었던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논현동 윗블록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랫블록이거든요. 근데 논현동에서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사업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계속 내려오면서 봤지만 단독과 다가구 비중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럼 거기를 사업화를 시킨다 그랬을 때 값어치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시키면 오히려 나중에 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금 청산당할까봐 두려운 그런 동네가 되겠죠. 나중에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값어치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시간대에는 다 퇴근하고 쉬는 시간이라서 가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이런 빌라촌에 여성의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초등학교가 앞에 있다. 이쪽 양쪽이 이제 그 유명한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리입니다. 아니 누가 초등학교 앞에서 광고를 해. 참 난해한 동네입니다. 난해한. 여기는 논현동 먹자골목입니다. 지금은 평일 12시가 간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도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한 대여섯 시간 뒤에 저녁 시간이 되면 이것보다 사람이 배로는 많아집니다. 특히나 뭐 이런 초장집이나 뭐 백돈이나 이런 그 식당들이 논현동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런 데가 월 매출이 진짜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많이 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작가님 피셜로 여기에 타로, 점집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큰형님들 계시죠. 그 큰형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사주를 본다고 하시네요. 뭐 저쪽에도 딱 보면 뭐 신점 0점 보시는 태극장군님 계시고, 계속 가면은 분명히 또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메가커피, 사옥을 짓는다라는 건 그 회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영위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터를 그렇게 쉽게 잡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터를 잡았던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그 터를 그냥 쉽게 잡으셨겠습니까? 뭐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터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밤에만 여기로 오다가 낮에 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밤에 오면 진짜 막 옆에 막 어깨가 계속 부딪힐 정도로 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영동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인데요. 여기가 강남에서 남은 유일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한적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냥 쭉 지나가면서 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깃거리라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잘 가꾸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여기가 망원시장 그런 데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끔 하는 응집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서울에 생각보다 이렇게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성수동만 가도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놀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강남 쪽에서 가꾼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강남구 논현동에 와봤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을 때 논현동이 강남에서 가장 저평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한번 쭉 둘러보니까 물론 구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논현동에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논현동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나중에 바뀐 모습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는 그날까지 대한복덕방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